안녕하십니까. 범생이 훈입니다. 영어는 많은 학생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과목들 중 하나이죠. 하지만 운 좋게도 저는 영어 시험을 모든 학기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100점도 2차례 받았습니다. 그때 시험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제 영어 공부 비법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봄으로써 여러분들도 안정적으로 좋은 영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신 영어 특징들의 큰 틀을 잡아보겠습니다. 내신 영어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휘, 문법, 지문 활용, 그 다음에 작문. 저희는 이 4가지 부분들을 총 4개의 영상을 통해서 각각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인 어휘를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영어 공부의 기본입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이후 지문도 해석이 안 되고 작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생일수록 어휘 공부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휘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학원들은 어떻게 영어 어휘 공부를 시키나요? 보통 한 200단어, 100단어, 200단어가 된 엄청난 양의 단어장을 학생들한테 주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이걸 외워와라. 테스트 볼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200단어를 외우느라 쩔쩔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영어 단어에 할애합니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200단어를 외운다고 칩시다. 그리고 테스트를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외워올 200단어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지난 시간에 받은 200단어 단어장은 다시는 거의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몇 주 지나면 그건 다 잊게 될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영어 어휘 공부량은 너무 많은데 거기에 상응하게 어휘를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다 효과적인 어휘 공부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휘 공부를 하려면 어휘장이 있어야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단어장은 구체적인 브랜드는 없지만 그냥 수능 단어장을 자기 수준에 맞게 사면 됩니다. 제가 사용한 단어장은 이겁니다. 수능 영어 단어장이고요. 두께는 한 이 정도로 나오죠. 보통 이런 단어장들은 Day 1, Day 2, Day 3, 즉 챕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챕터별로 한 10개에서 30개 정도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챕터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들만 추출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장에서 한 챕터당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단어들을 몰라서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동그라미 표 친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제가 모르던 단어들이고 이런 단어들만 외워주면 됩니다. 아는 단어들은 그냥 다 건너뛰어 주셔도 됩니다. 과감하게 건너뛰세요. 그러면 이제 각 챕터별로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추출하셨을 겁니다. 각 챕터별로 추출하신 단어들을 저희는 한 세트라고 부를 겁니다. 저희는 한 세트를 총 4일에서 5일 정도 반복해 줄 것입니다. 이 계획표를 보시면 Day 1은 월, 화, 수, 목, Day 2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Day 3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Day 4는 금, 토, 일 하고 다음 주 월요일로 계획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4일, 만약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5일에 걸쳐서 이렇게 축적되도록 각 세트를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눈으로 외우거나 소리내어 중얼중얼거리면서만 외웁니다. 하지만 영어 단어를 제대로 외우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는 3가지 과정을 모두 거쳐줘야 합니다. 저희는 영어 단어를 각 세트마다 4일에 걸쳐서 내지는 5일에 걸쳐서 공부를 해주기 때문에 각 날마다 무슨 공부를 해줘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에는 영어 단어를 외워줘야 합니다. 영어 단어와 뜻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2번에서 5번 써줘야 합니다. 추출한 모든 단어들을 그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단어를 테스트해줘야 할 겁니다. 돌아가서 이제 영어 단어를 가리고 뜻을 봄으로써 영어 단어를 맞추는 테스트들을 모든 단어에 대해서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는 단어들, 틀린 단어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단어들은 다시 영어 단어와 뜻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2번에서 5번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 날 공부는 그렇게 마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미 첫째 날에 외워놓은 영어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부터 봐줄 겁니다. 이때는
영어 단어를 가리고 뜻을 봄으로써 영어 단어를 쓰는 그런 테스트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르거나 틀린 단어들이 나오면 첫째 날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와 뜻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2번에서 5번 써줄 겁니다. 셋째 날 공부도 비슷합니다. 테스트부터 시작하죠. 하지만 테스트 방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뜻을 가리고 영어 단어를 봄으로써 뜻을 맞춰주는 그런 공부를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서는 어쨌든 시험은 영어로 나올 것이고 저희가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왔을 때 그 뜻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셋째 날 시험 때는 뜻을 가리고 영어 단어를 봐줌으로써 뜻을 맞춰주는 그런 테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모르거나 틀린 단어가 나온다면 둘째 날과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와 뜻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2번에서 5번 써주면 됩니다. 넷째 날은 셋째 날 공부 방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넷째 날 공부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못 외운 단어들이 있다, 아직도 틀리거나 모르는 단어들이 있다 싶으면 다섯째 날에도 넷째 날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장기적으로 영어 단어들의 뜻과 형태가 기계적으로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주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소리내어 읽고 써주기를 2번에서 5번 반복해주다 보면 그 단어를 실제로 마주쳤을 때 기계적으로 그 단어의 의미가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일 이상에 걸쳐서 복습을 해줘야 합니다. 그보다 짧은 시간 해주면 잘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이 복습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단어 테스트를 할 때 왜 이틀은 단어를 보고 뜻을 맞춰주고 이틀 뜻을 보고 단어를 맞춰주는 걸 모두 할까요? 물론 영어 시험에서는 단어를 보고 뜻을 맞춰주는 기술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시험은 영어로 나오니까요. 하지만 단어를 보고 뜻을 맞춰주는 연습만 하다 보면은 비슷한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단어였지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likeness와 likeliness가 있죠. 두 단어의 차이는 li가 있냐 없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likeness는 유사성을 의미하며 likeliness는 가능성을 의미하죠. 선생님들은 이런 걸 포인트로 삼아서 영어 어휘 문제들을 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likeness가 맞냐 likeliness가 맞냐 물어보면 단어만 보고 뜻을 맞추는 그런 공부만 해주는 학생은 그 두 개의 차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겠죠. 반면에 뜻을 보고 단어를 맞춰주는 공부를 함께 곁들여서 해주면 두 단어의 차이를 보다 잘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어휘는 영어 공부의 기본입니다. 어휘가 안 되면 그 이후로 다른 공부들도 안 되기 마련이죠. 따라서 영어가 어려운 학생일수록 영어 공부에 있어서 더 많은 비중을 어휘에 둬야 합니다. 만약 일반고 기준 5등급 이하다, 그러면 영어 공부의 80%를 어휘에 쏟아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에는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